네, 금요일 오전에 굿모닝 펀드로 여러분들께 주식과 더불어서 이 대안투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상품 소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좀 우리 증시 상황이 사실 조금 이렇게 흐름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말고 이제 다른 쪽에 좀 어떤 투자처를 좀 찾아볼까 이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펀드에 대한 매력도는 좀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변동성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력을 못 느끼는 어떤 뭐 수익률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또 그런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가야 될까? 저희가 오늘 새로운 대안 투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민환 과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펀드는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불확실성 같은 것도 있고요. 중국의 증시 불안 등 이제 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국내 증시도 함께 받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1,800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지는 것 같이 변동성이 좀 더 계속 강해졌습니다. 뭐 제가 이제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한 달간의 코스피 지수 변동폭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간의 변동폭을 보시면 2,000포인트 근접까지 갔다가 1,800포인트까지 가는 이런 변동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여러 요인에서 그 매력이 두드러진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실제 이제 9월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18조 6천억에서 20조 5천억 정도로 약 2조 정도가 자금 유입이 되었었고요. 이런 것들을 봐서도 ETF가 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국내 증시는 이제 중국의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를 제가 보기에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200 등의 지수를 추종해서 지수에 편입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ETF, 주식처럼 즉각적인 매매가 가능한 ETF의 투자에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ETF 하면은 이렇게 지수에 연동이 된 펀드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별 주식들을 이제 분산 투자로 같이 할 수가 있어서 또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조금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상장 지수 펀드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네. ETF를 먼저 상장 지수, 그러니까 ETF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Exchanged Traded Fund라고 해서 그 영문의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라는 것은 특정 지수나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그 펀드로서 거래에서 이제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제 가져온 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을 좀 추정하는 펀드이긴 하지만 뭐 인덱스를 뭐 추정한 것도 있고. 뭐 레버리지 아니면 뭐 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그 연동되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뭐 좀 더 ETF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 연동형 상품으로 투자가 좀 더 용이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TF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으로서 주가 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설계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주가 지수 변동을 통해 가격 움직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산 효과에 따른 그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ETF 한 주를 사더라도 추종하는 지수 전 종목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통해서 변동성 장에서도 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금성이 용이하다는 걸 줄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설정 판매 시점 이후에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 언제라도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제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낮은 운용 보수가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운용회사에 납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용 보수가 저렴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로 0.1%, 0.3%.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는 0.01%를 1bp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10bp에서 많아도 30bp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 그 공모형 주식형 펀드의 운용 보수가 0.8%, 그러니까 80bp 정도인 걸 감안하면 절반 이하인 것으로 이제 상당히 좀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네. 펀드의 장점과 그리고 주식의 장점, 주식 투자의 장점들을 좀 모아놓은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좀 지수에 연동을 하고 거기에 또 뭐 레버리지까지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리스크는 또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도 있고 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좀 높은 수익률을 반대로 또 챙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펀드들 좀 어떤 펀드들을 좀 추천을 해주실 계획이고 또 어떤 좀 상장지수 펀드들 이 ETF 펀드들을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좀 추이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제 가져온 펀드는 15년 9월 2일 기준이고요. 네. 펀드 설정은 1년 이상, 뭐 1,000억 이상으로 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ETF 펀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펀드를 좀 추려봤었고요. 네. 제가 추려보니까 시장에서 3가지 펀드가 좀 더 괜찮았고요. 뭐 키움의 코스피 200 상장지수 증권투자 신탁하고 삼성 코덱스 200, 미네스 타이거 200 이 3가지 펀드가 괜찮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 수익률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그 상장지수 펀드가 네. 지수에 좀 연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수가 안 좋으면 이 그 ETF 펀드도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장점을 통해서 좀 투자를 권해드리고자 좀 가져왔었고요. 뭐 키움 이 코스피 200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8%,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틀 동안 네네. 주식 시장이 좀 더 좋았을 경우에 이제 수익률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그 점 좀 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뭐 수익률 같은 경우야 지수에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주식처럼 이제 뭐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고점에서 또 판매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의 어떤 수익률은 최근에 어떤 우리 지수를 볼 때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저희가 맨날 종목을 소개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을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의 기회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펀드를 또 토픽으로 가지고 오셨는지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가져온 펀드는 네. 키움 코스피 200 상장지수 증권투자신탁 그 주식이라는 ETF 펀드입니다. 네. 네, 키움 이 펀드는 코스피 200 지수와 업종 비중을 거의 유사하게 구성해서 그 타 펀드에 비해서 가장 충실한 지수를 추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특히 이 펀드는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업종과 종목을 구성하고 대형주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런 구성이 작은 종목수로도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펀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더 이제 키움 자산운용의 코스피 200 펀드의 운영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 지수 추적에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멘탈 및 유동성 분석을 통해 안정성, 수익성, 내재 가치 지표를 책정해서 경쟁력 있는 업종 및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선별 과정을 거친 후에 시총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200 지수와 동일하게 업종 비중을 가져간다는 것이 이 펀드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추적 오차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추적 오차라는 얘기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트래킹 에러라고 해서 그 대상 지수와 ETF 간의 수익률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 자체가 지수 추정 같은 경우에는 네. 지수와의 그 수익률이 벌어지면 이 ETF는 항상 그 수익률을 쫓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트래킹 에러에 항상 민감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내 구축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네. 이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펀드 비용을 좀 더 최소화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 펀드는 대차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펀드 비용을 상승했고 여기서 이제 대차는 주식을 이제 장기간 보유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에 일정 기간 안에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대차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게 해서 운영 수수료를 좀 더 줄여서 수익률에 좀 더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운용 성과로 오히려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져오신 이 키움 어렵습니다. 상장지수 증권 투자 신탁 코스피 200에 좀 추정하는 그 상장지수 펀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그럼 어떻게 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제가 가져온 건 그래프를 2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1년 수익률과 벤치마크 대비 성과 그래프를 2개를 가져왔고요. 네. 1년 수익률과 이제 벤치마크 성과 그래프를 보시면 코스피 200 펀드가 BM인 코스피 200 지수보다 좀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지수를 성실히 추정하면서도 네네.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가져온 건 두 번째로 펀드의 구성을 그 표를 통해서 전부 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유 내역과 보유 내역의 이제 주식과 그 관련된 것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유 주식 종목은 159개로 평균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대략 200개 이하, 180개에서 200개를 담는 거에 비해서 160개는 평균보다 이하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탑10 종목 비중도 44.3%로 평균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형주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탑10을 보셔도 시총에 있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라도 이제 같이 시총을 기준으로 종목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형주 비중이 높고 이런 중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따라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형주의 조정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주가 좀 저점을 찍고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주 중심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8월 26일 날 발표한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통해서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더 살아난다면 대형주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코스피 200이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ETF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ETF 펀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그 미래를 보는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산 투자로 인해서 리스크를 좀 완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변동에 빠른 이런 빠른 변동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 상장지수 펀드 ETF가 하나의 투자 대안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시장이 지금 최근 화두는 변동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펀드를 지금 들어가면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그야말로 좀 쉽게 좀 대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갔다가 또 상황을 봐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의 대안으로 한번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매수 구간이나 매도 구간 부분도 이렇게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수 추종의 어떤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수를 좀 보고서 그의 흐름에 따라서 따라간다면 오히려 좀 생각보다는 좀 투자가 좀 심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비용도 최소화된다는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늘 ETF 펀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고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이민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잉쇼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부 또 국내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